여러분 안녕하세요. 234가입니다. 자연농의 흔한 실수. 오늘 실수란 용어가 조금 썼습니다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전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무기온 농사 한다 그러면 99%가 거짓말이다. 그리고 전 시간에 또 얘기했습니다만 무제초 한다 그러면 99%가 거짓말이지 않나 하는 저희 의견을 말씀드려서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농가에서 많은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서 소개했습니다만 지금 화학농, 유기농, 자연농의 농사 기술도 한 가지 했지만은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다양해졌거든요. 그전 같으면은 바깥에는 농사 전면경운이죠. 그게 대세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다양해졌다. 최근에 보면 부분경운 농사, 무기온 상태에서 씨앗을 파종할 것만 심는 부분경운이죠. 그리고 유기농만 멀칭해서 작물 씨앗이나 모종을 그 부분만 해서 파서 심는 거, 기계 아니면 손으로 파서 심는 멀칭 부분경은 그 다음에 멀칭 무기온 농사입니다. 무기온 상태에서 멀칭하고 그대로 씨앗을 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같은 농사 기술을 봐서는 안 되거든요. 자연농도 이렇게 나눠야 된다. 유기농도 이렇게 가고 있고요. 화학농도 이쪽으로 지향을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나눠야 된다. 그래서 저는 전면경운 농사를 2그룹으로 나누자. 그 다음에 부분경운은 3그룹, 멀칭 부분은 4그룹으로, 그 다음에 이거를 5그룹으로 나누자. 토양만 해도 이렇고 작물 재배하는 것들 그런 거 씨앗 파종 다르지 않습니까? 종류가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분화해야 된다는 게 앞서도 계속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 종류가 화학농, 친환경, 유기농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자급농이라든가 도시농에 많이 확산되고 있는 자연농, 그 다음에 최근에 전업농에 보면 정책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인공팜, 흙이 아닌 양액재배죠. 인공농. 이거를 같은 농사 한 가지 기술로 봐서는 안 된다. 왜냐?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농 같은 1그룹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2그룹, 3그룹, 4그룹, 5그룹 나누자. 토양 하나만 이렇게 나눠야 되고 아니면 병충해 대응하는 거 아니면 파종하는 거 그러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눴으면 좋겠다. 화학농만 해도 한 가지 했습니다. 지금 2그룹 하다가 이제 3그룹, 4그룹까지 나왔으니까요.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도 마찬가지. 이제 2그룹이었습니다만 지금 3그룹, 4그룹까지 나오고 5그룹까지 도전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나눴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토양이 노출되지 않습니까? 전면경운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부분경운 하는, 그 다음에 멀칭하는 부분경운,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확산되는, 포크닝 땅을 파가지고 유기농 같은 집어넣는, 뒤집는 거죠. 아니면 이제 트랙터로 해가지고 뭐 기피하는 이런 쪽으로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를 같은 농사로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분화 시켜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서 많은 그 실수가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자연농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네요. 자연농에서 배우기, 마케팅 할 때 아니면 질문할 때나 교육할 때요. 지금 자연농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자연농의 종류와 기술이 계속 출현하고 있거든요. 자연농이 그전 같으면 자연재배 아니면 자연농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태평농업 넘어가지고 헤아릴 많은 그 자연농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농이나 유기농 같은 경우는 기술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농약을 얼마 써라, 비료 얼마 써라, 이제 기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연농이 안 나와 있거든요. 기술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지식도 없죠.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발생하냐. 자연농에서 정확하게 표기를 못하는 겁니다. 전달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농가들이 표기라든가 전달하는 게 많은 실수를 한다는 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글들이나 아니면 영상들 보면 앞뒤가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많은 실수하다 보니까 특히나 자연농을 최대한으로요. 정확하게 표기하고 전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자연농 하는데 어떤 분은 4그룹 하는데 2그룹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분은 5그룹을 지향하고 4그룹 하는데 똑같은 2그룹, 3그룹의 자연농으로 같은 평가를 해버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정확히 알고 표기도 하시고 전달해야 된다. 용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얘기하고 싶은 얘기인데요. 요거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이고 저는 기술을 앞서니까 기술을 하고 지식화하고 용어까지 만들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이 뭐 따라 하든 안 하든 간에 저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교육 요청해서 뭐 수많은 용어를 만들어내고 기술을 하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200가지 기술을 넘게 세분화해서 쓰고 있다는 말씀 연결해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한 사례입니다. 제가 교육을 전문적으로 10년 만에 했지 않습니까? 앞서 20대 후반부터 띄엄띄엄 하다가 10년 동안은 전문적으로 교육만 할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을 만나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런 사례를 많이 보게 됩니다. 뭐냐? 농장 입구에는 간판이 뭐냐? 자연순환 농업 땡땡땡 농장입니다. 그럼 이 간판을 보고 무슨 농업을 하는지 혹시 여러분 맞춰보십시오. 화학농을 하는 농가일까요? 아니면 친환경 하는 농가일까요? 유기농 하는 농가일까요? 아니면 자연농 하는 농가일까요? 이걸 맞춘 사람은 아마 돗자리 펴도 될 겁니다. 자연순환 농업은요, 아니면 자연농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뭐냐, 어떤 방식의 농사를 한다는 거지. 화학농도 자연순환 농업합니다. 자연농도 합니다. 유기농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순환적인 농사를 한다는 표시일 뿐이지, 내 농장은 화학농을 한다, 유기농을 한다, 자연농을 한다 표시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뭐냐, 자연농을 하시는 분이 자연순환 농업을 해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냐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농 하시는 분인가 유기농 하시는가 모르거든요. 간판들 보면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농업 종류를 특정 불가한다는 거거든요. 어떤 분은 이제 화학농 하는데 자연순환 한다 그러면 손해볼 거 없지만 자연농 하시는 거 유기농 하시는 분이 이렇게 썼을 때는 잘못 전달할 수가 있죠. 이 농장에 들어갔을 때 설명했었습니다. 두 분이 농사를 지었거든요. 부부죠. 그래서 설명할 때 보면 자연농을 한다는 분명히 이야기하더라고요. 문제는 뭐냐, 자연유기농법 재배 섞어서 씁니다. 어떤 때는 자연농법, 어떤 때는 자연재배, 어떤 때는 자연유기농법. 부부 같이 하자서 설명하는데 자연농은 어떤 종류들을 모르는 겁니다. 저희들이요. 그거를 명확히 모르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농 종류를 특정 불가하다는 거.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농사 기술을 얘기하는데 농사 기술이 어떻습니까? 화학농, 유기농, 자연농에 있는 기술을 다 얘기합니다. 2그룹, 3그룹, 4그룹 기술이 다 나옵니다. 자연농을 했더라면 저는 이제 화학농이나 유기농에 2그룹, 3그룹 기술은 안 나올 거라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뭔 얘기가 나왔냐, 경충에는 미생물에서 한다, 대응한다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 2그룹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니면 3그룹 돼버리거든요. 왜냐 그러면 미생물은 어떻습니까? 병해충을 대응하기 위해서 쓰는 거 아닙니까? 미생물 사용 효과에 대해서 제가 이제 기본 교육에서 말씀드렸지만 보통적으로 양액재변 효과, 이제 액비적인 거죠. 배양하는 과정에서 그 다음 뭐냐 그러면 미생물을 배양해야 하니까 미생물을 공급하는 기능이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대사물 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균작용, 미생물 농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약의 자재 안에 미생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농약 자재, 농업에 쓰는 자재가 이제 딱 규정되어 있거든요. 농약에서 뭡니까? 이제 맹독성 농약이라든가 고독성은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명확하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생물 농약은 뭐냐? 근데 무농약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미생물 농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 하는 말씀이 무농약입니다. 농약에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건 불법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농업에서는 농자재에서 허용된 것만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약에 자재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약 썼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농가는 식초를 가져가 씁니다. 그런데 무농약이라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식초가 뭡니까? 농약 자재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 식초가 자재가 안 들어갔다면 이거는 잘못 쓰는 거거든요. 왜냐? 우리나라 농업에서는 분명히 그건 법자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화학농약을 안 쓰면 무화학농약이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농약은 맞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인증제도에서는 무농약 해도 되겠죠. 화학농약 다 그렇게 해도 허용되는 거죠. 하지만은 농사기술 소개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저희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농사기술에 특정 불가라는 거. 근데 재밌는 거는요, 농장지 마케팅의 그 전단지를 보니까 자연농 중에서 자연유기농법을 하시더라고요.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그룹의 농사기술을 지향한다는 게 나와 있었습니다.
이해를 못하는 거죠. 농사 종류라든가 기술 같은 게 이런 것들이 한 예입니다만은 무제초를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서 꺼낸 무제초는 뭐냐? 보니까 제초제만 안 쓸 뿐이지 예초하고 예초기를 있지 않습니까? 풀 베고 그 다음에 김매기 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무제초가 아니라 무제초제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르고 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흔한 사례가 되고 있다는 거. 근데 여기서 발생한 게 뭐냐? 농장주는 그냥 쓸지 모르지만은 이걸 접하신 분들은 잘못 이해하고 어떤 농사 초보자분들은요, 무제초니까 풀 아무것도 안 하고 농약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생각입니다. 자연농만 해도 자연농법, 후쿠오카 마사노부가 지향했던, 그 다음에 가고치의 자연재배,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자연농법은 다르지 않습니까? 멀칭, 무경운, 직파죠. 가고치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사그럽이거든요. 씨앗이라든가 모든 걸 심어서 심는 겁니다. 자연재배의 사그럽의 전형적인 스타일로 농사 짓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이론화 안 돼 있으니까요. 누가 알려주질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가서 10년, 20년 자연농 했다 하시면 이걸 구분 못하고 쓰세요. 태평농법도 그저 같으면 거의 자연농법에 가까운 유기농 멀칭의 직파였거든요. 일부는 사그럽도 들어가긴 합니다. 모종 같은 거 심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대부분의 노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그릇까지 갔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자연 유기농이죠. 자연농 종류만 해도 수시까지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모르시지 않습니까? 자연농에 20년, 30년 하신 분도 잘 모르는데요. 일본에 가서 교육을 해보면 자연재배와 자연농법을 구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나누니까 일본 분들이 깜짝 놀라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자연재배만 해도 이 그릇까지 나왔거든요. 이 그릇은 뭔가 전형된 밭가리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자연재배하면 같은 걸로 생각하시죠. 밭가리 안 한 사그릇까지도 같은 포함화 시키거든요. 이게 나누니까 충격도 받죠. 같은 자연재배 하나로 봤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농 기술만 해도 수시까지 이렇게 나눠야지 않는 하는 제 의견입니다. 새로운 자연농을 계속 출연한다는 거. 그 다음에 기술은 기술 안 돼 있고 이론이 지식한다 보니까 배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중해야 되고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생각이고요. 2그룹 농사, 3그룹, 4그룹, 5그룹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더 들어가면요. 전면경운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복토경운. 깊이 파가지고 하는, 우리나라에 보면 자연농의 대가, 자연재배 대가를 하신 분은 보면 복토경운 했죠. 트럭으로 나무 같은 거 갖다 깔아놓고 위에다 흙 덮어가지고 가스가 나오니까 1년, 2년 농사 안 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경운으로 농사하는 거죠. 자연재해가 돼버린. 근데 누구도 그걸 모르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토양이 노출되고 아니면 잡초 매트, 비닐표 같은,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미생물과 동생물의 환경은 파괴되는 거죠. 상그릇 같은 게 어떻습니까? 부분경운. 무겨운 토양에 작물 심는것만 하지 않습니까? 그 토양이 노출되는 거죠. 아니면 이제 비닐폭이나 잡초 매트, 최근에 보면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생물과 동생물의 서식 환경. 숲속에 가면 미생물, 동생물이 유기농 멀칭 속에서 낙엽간 속에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훼손되는 거거든요. 왜? 노출돼 있으니까요. 아니면 피물복돼 있으니까요. 사그릇 같은 거 어떻습니까? 부분경운입니다만은 여기다 유기농 멀칭 되는 거지. 무겨운 토양에다가 부분경운 뭐냐? 작물을 심을 때 파서 심으니까요. 그래서 부분경운을 한 겁니다. 토양은 무경운 상태다. 유기농 멀칭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땠습니까? 미생물, 동생물이 서식 환경이 조성되는 거고요. 오륙 같은 경우는 무경운이도 씨앗을 직파하는 거니까 여기는 완전히 유기농 멀칭되니까 씨앗이 직파되는 거거든요. 토양이 노출됐을 때 씨앗을 뿌리면 발 안 하니까요. 유기농 멀칭돼 있으니까 미생물, 동생물, 서식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연재배하면 4그룹, 자연농법은 5그룹이지 않습니까? 이거를 그럼 구분하자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일본에 오면 자연재배가 제일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2그룹까지 나왔고 3그룹 나오신 분들이 똑같은 자연재배를 봐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괴리감이 크고 같은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거죠. 용어들이요. 글들이 안 맞나요? 영상에 보면 안 맞아요. 화학농이나 유기농 같은 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만 써라. 기술화되어 있고 실증이 되어 있거든요. 기관에서 교육을 하니까요. 실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자연농 기술화도 안 됐고 이론이 지식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나 싶습니다. 자연농 하신 분들이 정말 더 노력해야 하지 않나 하는, 다음 시간 계속 이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좀 불편한 얘기가 있을 겁니다. 제가 잘못 얘기하는 것도 있겠죠. 저 혼자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너 그렇게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